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0.4% 소폭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만에 이렇게 반등세가 꺾인 셈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세가 있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마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이탈됐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자체는 지지부진한데요. 그 내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수도권의 8만 가구 공급에 총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올해 11월까지 5만 가구를 우선 공개하고요. 그 내에서도 1만 가구 정도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급한다는 게 그 계획입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거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무려 15년 만인데요. 선호 지역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 일대가 포함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정부 정책 테마로 준비를 했는데요. 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에 50조 원 시장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2026년까지 8기가와트에 이르는 대규모 입찰 시장이 열리는 셈인데요. 총 10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입찰 공고 올해 10월부터 추진이 되고요. 그에 앞서 다음 달에 설명회까지 있습니다. 이런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친환경 정책과도 엮여 있고요. 오늘 CS윈드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18%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대성하이텍이 다수 이스라엘 방산업체들과 큰 수주권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의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대성하이텍에 따르면 계속해서 방산 쪽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된 직후에 대성하이텍 슈팅이 나왔다가 바로 상승분을 반납한 채로 2%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네 가지 이슈 모두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따라서 또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이 다수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별할지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되겠죠. 저희와 1시간 동안 이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좀 밀릴 때 뭐 주요 지수나 뭐 섹터들 좀 저항과 지지 이용해서 대응하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장 좀 밀리다 보니까 이제 반등세가 꺾인 건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어저께 그저께 모습을 보면은 최소한도 미국 시장도 갭 상승이 연출이 되면서 상승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네. 오늘 시장은 만기라는 특수성이 있다 할지라도 음봉으로 밀리는 자리였어요. 네. 이런 급락 이후에 급반등을 주고 나서 3일째 반등을 준다. 계속 나와주면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 시장이 개장 초에만 해도 소위 엔화의 진정세, 급락의 진정세가 연출이 되면서 147엔 8엔대까지 가는 흐름에서 전부 다 같이 1% 이상씩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뭐 말로는 뭐 10년물 미 국채 응찰률이 좀 저조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됐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만큼 아직은 시장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공포의 급락은 좀 진정이 됐지만 네. 변동성은 연출되는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아침에 개파락하고 시초가 이상을 잘 유지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의 양봉이 연출됐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의미가 있었고 또 외국인 기관들 모두 옵션 만기라는 특수성 속에서 다 동시 순매도를 보이는 이러한 모습에도 나름대로 견조하게 잘 마감이 됐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의 영향도 있었을 테고요. 또 옵션 만기라는 특수성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저희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해리스 앤 월스. 오랜만에 인물도 들고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실하게 양당의 대선 후보 군들이 이제 딱 진영이 갖춰졌으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해리스의 돌풍도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였고요. 네. 이제는 한번 좀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은 머리도 좀 식히는 의미에서 거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추월을 당하면서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 쫓아가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도 심사숙고 끝에 월스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네. 둘 다 동갑내기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상반되는 그런 정치 역정을 겪어왔고 또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과는 또 아주 또 대척점에 서는 그런 네. 어떤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후보들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대진표를 한번 정리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잠깐 좀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물론 여성 대 남성이라는 부분도 있겠고 또 자라온 배경들도 틀리고 또 더 월스가 부각되는 것은 트럼프 진영의 부통령 후보는 자수성가형 소위 벤처기업가 출신이면서 뭐 백만장자 대열에 네. 있는 사람인 반면에 저분은 지금 미네소타 주지사가 되고 나서 자기 사택을 매각을 하고 주지사 관사에서 근무할 정도로 상당히 뭐랄까요 무소유라고 그럴까요? 네. 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또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화당으로부터. 한 나라의 어떠한 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재산도 하나 없고 네. 돈 벌어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반되는 대진표 속에서 여러 가지 표심 공략에는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네. 좋은 그런 어떤 후보를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이 뭔가 처음에 그냥 허니문 정도의 여론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어떤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또 무엇보다도 선거 자금들이 급격하게 해리스 쪽으로 지금 쏠려가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트럼프를 좀 당혹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요. 뭐 양자 대결을 하든 또 케네디 후보의 그런 무소속 다자 간의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과거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한 3, 4% 내외에서 계속 추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양자 대결에서도 51%대 48%로 해리스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또 무소속 포함해서 3자 대결할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48%대 37%로 소위 말하는 표본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케네디를 주저앉히고 민주당 지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자 대결에도 민주당에서는 결코 뭐 안 좋은 게 아니다. 네.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이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또 TV 토론 등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군데 시차별로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시면 항상 뭐 우리도 선거와 관련돼서 민감하게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뭐 정치평론가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꾸준하게 박빙의 어떤 구도에서 해리스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저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고 해리스 후보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그 흐름들이 7월 말 8월 초에 있었는데, 8월 초에 또 했던 거에서부터 앞서가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도 오히려 51대 48로 앞서가는 이러한 그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사실은 다다음 주에 이제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또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이 최소한 또 1, 2주 간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떠한 또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뭐 트럼프도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자기가 선정하고 결정했던 폭스 TV에서의 어떠한 TV 토론 그거를 뭐 고집하는 게 아니다. 뭐 상대 후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TV 토론의 어떠한 장소라든가 일정도 이제 다시 잡으면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거죠. 직접 맞습니다. 1대1로. 그런 흐름으로 전략이 좀 수정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자꾸만 이슈 메이커인데 모든 초점이 해리스의 언행이라든가 또는 부통령 후보 지명된 사람이라든가 민주당 쪽의 어떤 얘기들만 가니까 전격적으로 뭐 나 소위 말하는 일론 머스크도 만날 거야. 이런 이제 얘기도 공식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또 어떤 뭐 뭔가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무슨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관심을 증폭시키는 이러한 어떤 전략과 전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은 해리스의 돌풍이 단순한 돌풍이 아니라 핵폭탄급으로 변했다. 뭐 이렇게도 지금 제가 보는 견해라든가 또 미국 쪽의 여러 가지 이런 그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호적수를 네. 트럼프가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리스의 돌풍이 거셉니다. 그 속에서 월즈가 이제 서민의 교사 출신이다, 또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배경도 함께 부각을 받는데요. 대중 제재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 주지사의 배경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뭐 그러는 것보다는 결국은 부통령 후보로서 어차피 제한적인 권한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로 지명되자마자 몇 시간 후에 어떤 연설에서도 철저하게 2인자로서 해리스 뒤에서 네. 항상 앞서 나가지 않고 또 어떤 유머스러운 그런 어떤 청중들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러한 그 발언을 했다라는 거. 또 이분이 결정적으로 된 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쪽은 뭐가 뭐 하다 이러면서 트럼프를 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저 사람들은 이상해.
이 한마디가 아주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하나의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처럼 저쪽은 이상해. 뭐 정상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는 이러한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중국과의 밀착 관계라는 거는 막 1,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뭐 했다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이 뭐 그렇게 친중이다. 그거는 이제 공화당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뭐 민주당 해리스 쪽을 되게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모습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인신공격성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의 대선도 우리가 지켜봅니다만은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말이라든가 그리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앞으로의 정책적 행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윌스 부통령의 네. 그러한 그 입김이 뭐 크게 작용될 만한 거는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네. 소프트하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해야지 뭐 부통령에 관련된 어떤 수혜를 볼 만한 종목 업종목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대선 지각 변동이 빠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완전히 결정이 나다 보니까 관련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대신 해리스 트레이드가 움직입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시장에서 뭐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데 좀 움직임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해리스 어떤 특정한 이슈 메이커기보다는 민주당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뭐 대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젊은 시절에 뭐 해리스도 대마를 폈었다. 네. 뭐 얘기부터 해서 조금은 완화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대마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이제 시장의 중심에 들을 수 있을 만한 우리 시장에서 시총이라든가 뭐 캐파라든가 또 펀더멘탈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지할 만한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이러한 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만 태양광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우세를 보였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진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지개를 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네. 이후에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이전부터 그 민심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어떤 주가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어야만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뭐 잘하네 네. 이러면서 이제 표를 찍어주는데 뭐 여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 좋아서 3달러짜리 맥도날드를 먹지만 네. 주가 빠지면 속상해서 2달러짜리 맥도날드를 먹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라는 부분이 이 투심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변동과 급등락을 진정을 시키면서 뭔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숙제는 하나 안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제 이런 흐름을 타고 트럼프는 경제를 다 망쳤다. 네. 고금리의 초인플레 대신에 이제 나 당선되기 전에 금리 인하하지 마라 이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또 하나 볼 수 있고 이런 경제가 급격하게 망가지는 듯한 리세션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민주당의 책임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 또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집권 여당은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일련의 어떠한 그 조치들도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뭔가 나올 만한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트럼프 또 해리스의 어떤 인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수혜주들 뭐 이런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두 정당의 정책과 관련돼서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섹터들 뭐 그 부분은 이제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화석 연료 쪽이냐 트럼프가 아니면은 태양광 풍력 쪽이냐 민주당인데 그걸 배제하더라도 공통적인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원전 아니겠습니까? 네.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방산이라든가 또 전력 인프라 워낙 뭐 낙후돼 있고
뭐 6, 70년대, 7, 80년대 인프라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전력 설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생물 보안법과 관련된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또 방산이라든가 전력 인프라 쪽들도 급락이 위해 급반등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도 뭐 체코 원전이 이어서 계속해서 뭔가 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들은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재집권이 될 경우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이상하게 M7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가 뭐 반 IT 쪽으로 됐는데 네. 뭐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만을 노골적으로 우리 반도체가 니네들이 다 갖고 가지 않았어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은 이 반도체 관련된 칩스법이라든가 또 IRA 법안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더 강화가 되고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민주당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만약에 트럼프와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하고 회동을 하는데 지금 뭔가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도 뭐 처음에는 IRA 법안 무조건 폐기하겠다라고 했다가 2차 전지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가 얘기하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다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2차 전지 쪽에 보조금을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이제 또 일론 머스크를 만약에 만나서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이 또 거론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이 흔들리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고조가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뭐 막말 내뱉으면서 모든 것을 뭐 행정명령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과거 일기 정부 때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네. 다만 이제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장의 친화적인 그러한 그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해도 가장 민감한 우리가 IT 쪽이라든가 또는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전개될 미국의 본격적인 대선과 관련돼서 너무 어느 한쪽에 경도되면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좀 자제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당 정책, 공동수혜 섹터 재집권 여부까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조금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회동도 시장에서 2차 전지에 영향이 있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현재는 지금 2차 전지 규제에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트럼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워낙 이 트럼프라는 인물의 언행은 네.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급락을 하면은 괜히 죄 지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조금 뭐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거 틀리고 내일 얘기하는 거 틀리고 뭐 이런 어떠한 행보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제일 못마땅한 거죠.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때 아베가 가서 자기 별장 골프장 가서 카트도 해주고 하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묻지마식으로 여러 가지 뭐 특혜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확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뭔가 수세에 몰려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뭔가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러스트 벨트 같은 그런 지역과 관련돼서도 이 시장이 또 공교롭게도 급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돌발적 악재성 발언은 좀 자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하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만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상당히 시장이 어떤 반등의 시도를 지금 에코프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에코프로의 이 위치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처럼 저점들이 형성이 못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등의 어떤 그 흐름들이 한번 연출이 되고 있다가 결과적인 거는 물론 뭐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 기대치에 다 못 미치고 실적의 저점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단기적으로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됐던 자리마저도 지금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는 이제 감소되고요. 현재 캔들의 모습하고 같이 보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같이 무너지고 장대 음봉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또 돌리는 양봉들이 연출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틀 동안에 걸쳐서 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과 하락의 음봉들이 나오곤 있지만은 이 저점은 지금 안 깨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요 부분들에 대한 지지력을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대체적인 얘기들이 3분기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3분기 이후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일부는 뭐 4분기까지도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 이 캐즘의 문제 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 네. 다음 주인가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규제가 좀 강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어떠한 대안이 나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또 소형 전기차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지금 EV6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 또 투자를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사실은 냉정히 보면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물밑에서 나름대로 투자라든가 또는 어떠한 2차 전기차의 추가적인 어떠한 공급이라든가 수요의 조금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워낙 전체적인 시장 업황이라든가 흐름이 개선되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투자 심리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면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대선 이후에 미국의 대선 이후에 뭔가 의미 있는 반등들도 나올 수 있다. 지금 구간은 급격한 어떤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하방을 잡아주는 어떤 그 단기적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데이트레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한 정도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한 구간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서 신규로 뭐 물타기를 한다든가 추가 매수를 급격하게 하는 이러한 비중을 늘려가기보다는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일정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내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5%에서 10% 정도는 2차 전지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대응 전략과 함께 오늘장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내일장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여전히 변동성은 지속이 되고 있는 시장이죠. 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밀렸다고 해서 또 당혹하게 생각할 건 없다. 그리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610선과 20이 이번 구간에서의 강력한 저항이면서 돌파가 돼줘야 되는 자리고 밑에서는 또 2400에서부터 2450이 상당히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 중심값이 오늘 2520에서 훼손되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거. 그렇다면 2520 밑에서는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 이상 어저께도 결과적으로는 2780 이상 넘어가니까 부담스러웠단 말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수밴드는 설정하고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추세를 자고 가고 있는 것이 결국 조선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이쪽을 가지고도 계속 여러분들이 뭐 홀딩과 또 스윙 플레이 가능한 자리고 낙폭과대한 그런 어떤 종목들 IT 반도체, 자동차 방산, 뭐 2차 전지, 뭐 전력 설비 또 중소형 테마
단들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적절하게 순환매를 이용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와 저항 이용하는 공략 방법까지 내일장 체크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주간 핫베스트 5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또 빠졌네라는 것보다는요. 아, 이 정도 빠지면 그래도 양호하구나. 외국인들 뭐 선물 쪽에서도 오늘 또 5천억 이상, 2천억 이상씩 현물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견저함을 보여줬다. 오히려 옵션 만기라는 특수성 속에서 기관들이 이 현물 쪽, 코스피 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나왔다라는 거. 내일은 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구간은 어떤 폭락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동폭들이 커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일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을 이용해서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고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하방이 연출이 되면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여러분과 매주 진행하고 있는 주간 증시전망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고 입장을 하시면 제 얼굴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방송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 스페셜 방송이라든가 또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토요일 날 여러분들 21시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일요일 날 18시에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날 0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 방송,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모습들, 항상 시장 전체가 이러한 모습일 때가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거나 이런 흐름보다는 이 커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부 빨간 시그널 또는 빨간 시그널이 지속이 되거나 빨간 시그널로 전환돼 있는 모습들. 이 구간들이 다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일부 보류했다가 적극적으로 매도했다가 손절도 됐다가 분할 매도를 하는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죠. 매수는 언제 해야 됩니까? 최소한도 이런 구간이 될 때 여러분들 분할 매수라든가 또는 매수를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위치인데 결국은 중소형 개별 종목이라든가 또 뭐 백신 관련한 것들, 진단키트 관련한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쪽들이 여기서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쪽 가서 놀고 있거나 놀아야 된다는 얘기고 고공행진을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무조건 낙폭이 큰 것들을 산다라고 달려드는 거는 또 자제해야 되는 그러한 이중화되어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이러한 과정에서도요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카페24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제가 이 주가를 지난 22일 날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그때 시점이 어떻게 됐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삼성 E&A가 아닌데 제가 잘못 여러분들 그림이 나왔군요. 네, 요 카페24입니다. 자, 카페24의 모습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시점에서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 접근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지지와 저항 속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큰 시세를 한번 주었고요. 그리고 하락한 이후에 곧바로 여기 이 저항을 돌파를 해주니까 다시 이 자리가 밀린 자리가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러한 자리들 이후에 주가의 급반등세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는 시점이었고 이 지지력이 여기에서 형성이 돼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1차 분할 매수라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급등을 해버리면서 이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이익 실현이라든가 또는 단기적으로 한 템포 신규를 공략하더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시장 자체가 무너지니까 일순간에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오늘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급등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렇게 매매 포인트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우리가 바로 23일 날 편입할 수 있었던 자리. 이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점점 작아지면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했었던 자리. 그리고 곧바로 갭 상승하고 꼬리 달아주는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 이격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최근의 모습은 빨간 다이아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파란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월요일날 이렇게 갭 하락하고 급락을 하고 못 샀지만 다음 날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본다라면은 위에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라도 매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으쌰하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1, 2차 목표가 이후 3차 목표가 계속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되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조선업종의 대표적인 종목 하나로서 안정적인 시세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13,500원까지 조금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강하죠. 오늘도 출렁출렁거리지만은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이 돼주는 모습들이고 엊그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110만 원을 저는 조금 더 인터벌이 있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안정적으로 빨리 110만 원이 돌파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삼성 바이오도 여러분들 그냥
안정적으로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냥 30%의 수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2차 목표가까지 간다 그러면은 46%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봤던 우리 이 카페 24는 말씀드렸듯이 요 39,000원 2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이거 뭐 하루 만에 여러분들 6일 날 말씀드리고 7일 날 장중 여러분들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장중에 고점이 또 이렇게 나오면서 아직 뭐 1차 목표가 25만 원 제가 좀 더 길게 여유 있게 드린 겁니다. LIG 넥스원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이 나름대로 방어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LIG 넥스원을 공략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잠시 후에 또 종목들 우리가 이번 주에 움직였던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같이 오신다면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주간 공략주 베스트 3 요거와 관련된 얘기들도 여러분들 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또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가국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이 제일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또 다른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그저 자포자기하고 여러분들 계좌 퍼렇게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준비하면서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런 다음에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장 다시 한번 분석하고 돌아오는 한 주 또 8월 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간 베스트 5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린 종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2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시간의 특징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 보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인데 현대리바트입니다. 장 마감 직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이 1조 원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영업이익 역시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빌트인 가구 납품 호조가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 독주 체제를 이제 좀 잘하고 있는 한샘을 누르고 2분기 연속 제치일 수 있을지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오늘장 5%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해상운임 중동 확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급등에 대한 부분은 적다. 그리고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도 한국 꺾이면서 운임이 안정세를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 그린로지스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장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열어주시죠. 네, 넷마블입니다.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112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전체 게임 매출의 20%를 차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6%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르가 다양한 신작 4종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흥행 여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주간 핫베스트 5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간 핫베스트 5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나와 있을까요? 네, 삼성중공업을 아무래도 뭐 조선업종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61%의 수익 고점 대비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의 위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장이 같이 무너지면서 급락이 연출됐던 이 흐름에서 이 하단은 이제 잡고는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직전의 고점을 곧바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급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은 힘들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도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밴드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0원 초반 그리고 11,000원 이상 매도.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일정한 시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11,000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의 공략보다는 오히려 10,000원 이하, 11,000원 이하 자리, 10,000원 초반 자리에서 공략하는 이러한 밴드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변함없이 여러분들 13,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아, 이때가 우리가 90만 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구나라고 하지만은 그 자리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점도 시장은 아직 이 급락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주도 업종이고 주도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내일 하루 더 올라가면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정도에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서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 속에서의 대응 전략들 2차 목표가 110만 원 여전히 변함없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고 아까 카페24는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 E&A를 또 여러분들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22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날짜가 잘못됐네요. 제가 요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8월 6일 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종목 역시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실적의 개선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8월 5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6일 날 여러분들이 매수 요 3일 동안에 걸쳐서 단순하게만 본다라면 이렇게 9%대 이러한 수익을 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상승 추세가 살아 있는 거예요. 캔들만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이제 곧바로 원위치를 다 이렇게 복구를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9,000원 라인까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종목으로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역시 지금의 움직임들을 감안해서 보면 1차적으로는 이 저점들이 어느 정도 18만 원이 지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 그리고 22만 원 넘어가는 자리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1차 목표가 여유 있게 대응하실 분들은 그냥 25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되고 난 단기적으로 플레이할래 그러면은 22만 원 정도에서 1차 매도하면서 대응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간 핫베스트 5 만나보시죠. 네,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